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연력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압력입니다. 자,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가 단위 면적, 그죠? 1cm, 1cm, 우리가 단위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로 세로 1cm 되는 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 킬로그램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다. 이렇게 단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크게 압력에는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크게 우리가 대기압, 그 다음에 뭐 절대압, 이렇게 게이지 압력까지 세 가지 통상 이렇게 보는데요. 대기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기가 누르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가 누르는 힘.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이 대기압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느냐 이러면 토리첼리의 실험에 의해서,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온이 가득 차 있는 용기에 마찬가지 수온을 가득 채운 관을 거꾸로 세웠을 때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가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수온이 760mm만큼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대기압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수온주 760mm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은 Hg. 그래서 1기압은 1atm은 760mm Hg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 뭐냐면 힘은 킬로그램, 그죠? 단위 면적은 뭐 제곱센치 또는 제곱미터 단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식에 의해서 1.0332, 자, 요 수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은 위치에 따라서 또는 고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뭐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떤 수치의 값을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압력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다?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해면에서 위도 45도의 해면에서 760mm 주는 힘을 얘기하고 있다. 자, 1atm 1.0332kg 제곱센치 760mm Hg, 그죠? 그 다음에 14.7 psi입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파스칼 단위 이건 동일하죠, 수치가.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기압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표준 대기압으로 계산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것을 자연적인 압력이죠. 자연의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이지 압력은 인위적인, 인공적인, 그죠? 인공의 압력, 사람이 만든 압력입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압력계가 표시하는 압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땅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뭐다? 대기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기압 위를 누르고 있는 것이 뭐다? 게이지압이다. 그죠? 그래서 대기압을 0으로 해서 표준 대기압 여기를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 이것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 그래서 어떤 기계장치 또는 용기, 자, 이런 데 압력계 설치해 놓고 내부의 압력을 우리가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공도, 이거는 뭐냐면 진공 압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진공 압력은 거꾸로, 그죠? 대기압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압력을 우리가 진공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압력이죠.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완전 진공, 여기가 0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대기압, 그 다음에 게이지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기압, 진공압, 그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절대압력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절대압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다. 그죠? 그래서 완전 진공 0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압 뭐다? 게이지압.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받는 압력, 전체의 압력은 뭐다? 누르는 대기 압력이 있고 게이지 압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더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이번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입니다. 진공압력은 대기압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압력이니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압력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 보시면은요, 진공도 200mHg는 절대압력으로 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단위가 틀리죠. 단위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공도가 200mHg니까 진공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절대압을 계산할 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대기압이 안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압, 표준 대기압은 뭐다? 760mHg다. 단위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760에서 200을 빼주면 560mHg입니다. 그죠? 끝에 여기 A가 붙는 건 뭐냐면 앱솔루트, 절대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G가 붙으면, 그죠? 이렇게 해서 G가 붙으면 요거는 게이지 압력을 나타내고요. 진공압은 V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1 ATM은 760mHg고요. 그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얼마입니까? 1.0332 kg per 제곱센치다. 그죠? 그래서 760 중에 560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332 요 식입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압력이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60이다 그러면 이 값이 1이잖아요. 그죠? 1이면은 1.033이 곱하면 그대로 1.0332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위 변환이 없다면 식은 더욱 간단해지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대기압이 1.033kg고 게이지 압력이 10kg다. 그럼 뭐 단위가 똑같으니까 뭐 두 개를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크게 우리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섭씨 온도. 자, 표준 대기압 하에서 물의 어는 점을 우리가 0으로 합니다. 어는 점을 0으로 하고 끓는 점을 100으로 놓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빙점 0입니다. 그죠? 빙점 어는 점이죠. 그 다음에 B점 100을 놓고요. 이 사이를 뭐 100등분한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섭씨 온도 나타낼 때는 또 C로 표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화씨 온도.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어는 점이고요. 예. 32도 끓는 점을 212로 놓고 180등분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빙점, 그죠? 빙점이 있고 B점이 있죠. B점이 있는데 또 C의 경우는 빙점이 0이고요. B점이 100이죠. 화씨는 또 F로 나타내고요. 빙점이 32, 그 다음에
B점이 212. 그래서 얘는 100등분한 겁니다. 그죠? 도시는 100등분한 거. 100분의 1. 그 다음에 화씨는 180등분한 거. 자, 이게 이제 섭씨와 화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온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절대온도. 자, 일단 온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외부에 나타낸 거. 그죠? 에너지가 열로서 나타나겠죠. 그 열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온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온도라는 개념이죠.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이 분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0도씨를 기점으로 해서 1도씨, 마이너스 1도씨 떨어질 때마다 분자 운동 에너지는 273분의 1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분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0이 되는 기준점을 우리가 절대온도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절대온도는 우리가 켈빈 온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K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랭킨 온도도 마찬가지 절대온도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화씨 온도의 경우는 우리가 랭킨 온도로 표기를 해준다. 또 R로 나타냅니다. 그죠? 근데 랭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460 플러스 화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요, 랭킨 온도가 420R일 경우 섭씨 온도로 환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랭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자 보시면, 자 420에서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은 화씨는 그죠? 화씨를 랭킨 온도로 바꿀 때는 460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46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0 화씨 온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화씨 온도를 또 섭씨 온도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때 변화할 때 계산식은,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의 삼각관계를 보시면 100분의 또 C는 이렇게 되겠죠. 180분의 화씨 마이너스 32와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0, 0이죠. 0이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화씨를 구하고자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화씨 온도가 있는데 얘를 도시 온도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40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40에서 31을 빼주고요. 요 계산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5라는 것은 뭐냐면 이 180과 100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80분의 100이 되겠죠. 자, 얘를 약분을 한 겁니다. 약분을 해서 9분의 5 그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5를 곱해주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40 도씨가 됩니다. 40. 그래서 40 화씨와 똑같은 것은 마이너스 40 도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